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존에는 그 열대연구원이하고 국회에서 이제 근무를 좀 오래 했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하면서 이제 국가 예산 관련을 많이 했었고요. 현재는 이제 여심서울 대표를 하고 있고, 뭐 창업진흥원 예비 창업 패키지 전담 멘토랑 창업사관학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멘토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들 자체가 해외 진출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 진행하는 사업과 해외 진출 사업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넘어가고요. 저희가 실제 이제 그 기업분들이 베트남에 나갈 때 또는 다른 해외에 나갈 때 특히 베트남은 7개 그 에이전시를 이제 만나야 되는데 보통 이제 뭐 인허가, 번역, 물류, 통관, 마케팅, 입점, 뭐 판매 및 CS 이걸 전부 우리 기업들이 진행을 했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여심서울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에 시작이 됐었고요. 이 7가지의 기업들을 해야 되는 부분을 한 번에 이제 저희가 합쳤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여심을 컨택하면 베트남 수출 준비부터 진출까지 한 번에 진행을 해주고 실제 여심도 마케팅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스톱 솔루션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분들의 베트남 수출 준비, 그래서 실제 소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소싱된 기업들에 대해서 인허가, 번역, 뭐 마케팅에 필요한 컨텐츠 제작까지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베트남 현지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플랫폼에 입점이 되면 마케팅을 통해서 베트남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인프라가 베트남의 서울메이드라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한 800평 정도 되고 202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한 600개 기업 2,000개 제품을 저희가 직접 사입을 해서 베트남에 이제 진출시켜서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저희 기업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프라는 온라인몰인데요. 베트남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오프라인 유통이 한 10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시장을 꼭 잡아야 되지만 한국과 비슷하게 온라인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목적은 저희도 온라인의 확장인데 오프라인 유통과 온라인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0,000명 정도로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왜 회원수를 계속 늘리지 않는 이유는 한국하고 베트남의 서버가 완전 다릅니다. 서비스 체계가 좀 달라가지고 한국에는 IT 기술이 굉장히 좋아서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도 베트남에 가면 잘 안 돌아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분들도 해외에 혹시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진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꼭 현지의 이런 개발자나 현지의 서비스를 잘 아는 분들하고 만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저희도 실제 온라인몰을 2번 정도 개발을 했고 그 개발에 좀 오류 같은 거를 잡아서 3번째 플랫폼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플랫폼에 우리 기업들이 입점이 되면 당연히 마케팅을 이제 해야 되고 기업분들도 기업에 대한 제품의 마케팅도 하지만 여심도 직접 마케팅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마케팅 크게 이제 2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품 홍보 영상, 이 홍보 영상을 가지고 SNS 홍보와 리뷰 마케팅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컨텐츠를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크게 저희가 3가지를 이제 제작을 했었는데 CJ ENM하고 게리피틴 마케팅, 그 게리피틴 베트남을 제작을 했고요. SM 엔터테인먼트하고 체인지업 이제 패션 프로그램 했고 SBA 서울산업진흥원하고 웹드라마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컨텐츠를 마케팅하고 거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SNS 홍보 마케팅을 하게 되니까 베트남에서는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입이 점점 그러니까 그 판매가 계속 늘어났어요. 특히 이제 여심서울은 2년 반 동안 2,000개 제품을 인허가를 받다 보니까 베트남 현지에서 여심은 한국 정품 제품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곳이다라는 이제 브랜딩이 좀 되기 시작을 해서 작년 연말에는 B2B가 좀 연결이 됐어요. EC라이프라는 곳하고 B2B가 매칭이 돼서 판매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기업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자금적인 부분인데요. 저희도 이제 자금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플랫폼이기 때문에 플랫폼 운영비, 개발비, 유지비,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큰데 아마 제조 기업도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정부 사업 링크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수출 바우처, 기업마당, K스타터 저는 매일 이제 이쪽을 들어가서 우리 회사에 맞는 정부 지원 사업들이 나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분들도 요 링크를 꼭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업을 알려드리면 서울메이드 스트리트라는 사업을 제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산업진흥원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분들도 내가 서비스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비용을 정부 예산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시면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산업진흥원, 뭐 경기도도 다른 데 많아요. 또 특히 캠퍼스타운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캠퍼스타운을 통해서 서울시에 제안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서울산업진흥원에 직접 저희가 제안을 해서 베트남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나갈 때 앞서 말씀드린 과정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을 해요. 한 개의 기업이 한 개 제품 나갈 때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프로세스를 들어가면 다 무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허가비도 무료도 받을 수 있고 요거는 서울시가 서울 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입점 프로세스는 이제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한번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베트남에 나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은 저희가 공고를 하면 꼭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성공 사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를 통해서 베트남 나갈 때 비용을 지원을 받고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산업진흥원의 프로그램은 경쟁력이 굉장히 심해요. 보통 한번 저희가 기업을 모집하면 한 500개 정도 신청을 하고 저희가 처리 능력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서 한번 선정할 때 50개 기업을 선정해서 나갑니다. 1년에 2개, 한 100개 기업만 선정해서 베트남 나가는데 경쟁률이 심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수출 바우처 또는 혁신 바우처를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기업분들이 수출 바우처, 혁신 바우처는 꼭 베트남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자기가 뭐 미국을 나가고 싶다 또는 뭐 유럽을 나가고 싶다 아니면 다른 동남아국을 나가고 싶다 하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수출 바우처와 혁신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할 때 필요한 비용을 혁신 바우처라는 바우처 제도를 지원해주고 있고 해외 나갈 때 필요한 자금들, 뭐 영상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출 바우처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실제 이제 기업들은 중진공에서 1년에 4번 정도 모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1차 서류, 2차 실사 그리고 선정이 됐는데 서류에서 좀 많이 탈락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내가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아마 이제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려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초안을 써주면 저희가 이쁘게 좀 만들어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수출 바우처 무료 컨설팅 해줬을 때 서류에서는 거의 한 90% 정도 합격률이에요. 근데 이제 실사가 오는데 실사에서 이제 대표님들의 그런 대응 능력이 이제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기업 부담이 30%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기업에서 900만 원을 매칭을 해서 3,900만 원의 바우처가 생기면 이 바우처를 수행 기간한테 써야 돼요. 자기가 이 기업한테 쓰고 싶다가 아니라 수행 기간들이 있어요. 뭐 미국이면 미국 수행 기간, 뭐 유럽이면 유럽 수행 기간,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이제 수행 기간 써서 비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제 기업분들이 받으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컨설팅 해주는 내용이고 혁신 바우처도 조금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혁신 바우처는 수출 바우처는 이제 중견기업까지 받을 수 있는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혁신 바우처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들 특화돼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매출 120억 이하의 제조 소기업들 대상으로만 하고 있고 1년에 2번 정도, 3번 정도 이제 공고가 나오는데 이거는 또 특이하게 각 지역별 공고가 별도로 나옵니다. 뭐 서울이면 서울, 경기면 경기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공고를 받아서 하는 거고 여기는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기업의 매출에 따라서 정부 보전금이 70%가 아니라 90%까지 그러니까 매칭 비용을 10%만 할 수도 있고 20%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이제 혁신 바우처는 수출 바우처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3가지 경영기술 전략
그리고 규격 인증, 그다음 마케팅 요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 맞는 내용을 작성을 해서 하면 됩니다. 혁신 바우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공 사례 같은 거 적고 아무래도 이제 수출 바우처나 혁신 바우처는 웬만하면 모든 기업들이 꼭 신청을 하셔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으시면 좋고요.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 받고 다음에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마케팅이든 수출이든 할 수 있으니까 꼭 쓰시고 제조 혁신 바우처는 혹시 제조할 부분이 필요하다 또는 이 제품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뭐 디자인을 바꿔야 된다 했을 때는 제조 혁신 바우처를 꼭 받으셔서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크게 보통 이제 고정비 절감, 일자리, 뭐 입주 지원 공간 사업을 꼭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기업 인증 같은 걸 꼭 받아야 됩니다. 뭐 기업 부설 연구소라든지, 뭐 수출 뭐 바우처 수행 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면 전문 기업 인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꼭 받으시면 가점이 이제 붙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시장 합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해외 진출 사업, 수출 바우처, 제조 혁신 사업 받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같은 것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투자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링크를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아마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정부 지원 사업은 크게 이제 한 네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여, 중진공이나 신용보증기금 통해서 보증을 받아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갚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이거는 각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 사업을 직접 신청해서 선정되면 지원금 받는 거고, 그리고 R&D도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꼭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해서 R&D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좀 거치면 인프라가 좀 갖춰지면 이제 기업들한 그 정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정부랑 같이 제안 사업을 만드는 거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 지난해만 해도 저희가 한 30개 정도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뭐 자사몰 진출 사업이면 저희는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베트남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온라인 플랫폼을 계속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자사몰 육성 사업이 있어서 그걸 신청을 하게 됐고 선정이 되면 7천만 원 정도 상당의 비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받아서 업그레이드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 창업 스케일업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에도 청년 창업을 육성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금들을 받고, 그 다음에 해외 진출 맞춤형, 특히 이제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지원 사업은 저희가 게리피티인 베트남을 했었는데요. 그게 예산이 15억 정도 발생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나 우리 뭐 소규모 기업들이 15억이라는 예산을 못 내잖아요. 대중소 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60개 기업, 중소기업들을 베트남 진출시킬 때 해외 콘텐츠, 한류 콘텐츠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게 선정이 돼서 15억의 예산을 받아서 CJ하고 저희가 나눠서 사용을 했고 우리 기업들을 진출을 시켰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글로벌 SNS 마케팅 지원 사업은 이제 요 사업은 이제 저희가 SBA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업이었어요. 아마 이제 대부분이 이제 서울에 계시는 기업들이 많을 텐데 서울산업진흥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링크도 있지만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SNS 마케팅 사업, 청년 글로벌 마케팅, 오늘 중진공이고 비대면 스타트업, 그 다음에 트라이 에브리시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야 되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서울메드 스테이지 위드 시단이라는 사업이 선정이 됐고 창업도약 패키지 디딤돌 자산 이것도 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분들이 예산을 크게 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대출을 신청을 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이 자금을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될 건데, 이 자금을 확보하기 전에 혹시나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이거를 신청을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9기에 했었고 이번에 그래서 창업 도약 패키지에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비, 초기, 그 다음에 청년 창업사관학교, 그 다음에 창업 도약까지 가게 되면 1년에 한 6, 7천만 원, 많게는 1억 5천, 이제 창업 도약 패키지 1억 5천 정도 받게 됐는데 요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업분들이 딱 세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매출을 당연히 이제 J 그래프로 만들어야 돼요. 많지는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당연히 스타트업들은 수익은 마이너스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3년, 5년 기업은 부채 비율이 높거나 매출이
이제 마이너스가 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신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고용,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정부든 고용을 되게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좀 보여주시면 되고, 거기에 추가로 더 좋은 게 있으면 수출 실적까지 좀 나오면 혹시나 정부 지원 사업 했을 때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보면 요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기업분들이 사업 계획서 쓰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여의도에서 한 10년 정도 있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를 쓰는데, 기업분들이 관가하는 게 사업 계획서 쓰기 전에 꼭 모집 요강을 정독을 하셔야 돼요. 모집 요강. 모집 요강이 굉장히 길고 뭐 조건이 많이 많은데, 근데 그 모집 요강을 좀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서류 신청할 때 가점이 어떤 게 필요한지, 또는 심사할 때 어떤 위주로 심사를 한다든지 그 내용이 다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이제 사업 계획서라든지 발표 자료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모집 요강이 굉장히 길고 좀 디테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모집 요강은 그냥 빼고 그냥 가지고 있는 그냥 사업 계획서나 발표 자료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심사위원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 심사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점수를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은 대표님의 아이템이 발표를 잘했는데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꼭 모집 요강을 이제 정독을 하셔야 되고, 그 정독된 사업을 가지고 이제 사업 계획서나 발표를 합니다. 혹시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조금 봐드리거든요. 사업 계획 쓰시면 좀 이쁘게 좀 봐드리니까 그런 내용들은 언제든지 이제 이야기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돈을 첫 번째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랑 기업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있는데, 내가 이제 스타트업이라 처음 이제 돈을 빌리고 싶다라고 하면 중진공이랑 기술보증기금을 빌려야 돼요. 중진공은 이제 보통 1년에 한 번씩은 신청을 하면 다 줍니다. 웬만하면. 근데 기술보증기금은 말 그대로 기술보증이기 때문에 기술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대표님이 제조든 또는 소프트웨어든 그 특허를 하나 출원하면 됩니다. 특허를 출원하고 기술보증금이나 이 특허를 기반으로 기술을 개발할 거야 라고 하면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 보증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예산이 더 많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신용보증기금으로 가셔야 되는데, 기술보증기금이랑 신용보증기금은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을 반납한다는 조건으로 신용보증기금을 받는데, 그럼 신용보증기금 받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네스트 프로그램 들어보셨을 건데, 네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아도 되고, 꼭 네스트가 아니더라도 각 지역에 있는 보증기금에 직접 찾아가든지 직접 가셔가지고 방문해요. 저는 네스트도 선정이 됐지만 네스트는 첫 번째는 떨어졌고 두 번째 선정이 됐어요. 근데 첫 번째에 발표할 때 담당 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찾아가서 그 부장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떨어졌는데도 제가 전화해서 떨어졌다라고 하니 그래도 와봐라 해서 제가 가서 7억 정도 보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직접 찾으러 다녀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지원 사업들을 꼭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린 이런 지원 사업들 여러 가지가 많은데 꼭 대표님들께서 꼭 보시고, 필요하면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나 또는 담당자를 두든지 꼭 컨설팅 할 수 있는, 사업계에서 말로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계 좀 봐주는 그런 컨설팅 업체를 꼭 쓰면 좋아요. 직접 자기가 못하니까. 그러면 그 컨설팅 업체들이 꼭 정부 지원 사업들을 안내를 해드리니까 꼭 받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해서 이제 역량이 많이 커졌다. 그러면 제안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산업진흥원이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직접 제안을 했고 제안 내용을 받았어요. 그럼 제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 공무원 양식들이 있어요. 꼭 그 양식을 맞춰서 가야 돼요. 절대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뭐 누굴 통해서 소개를 받아도 말로 해도 꼭 문서를 꼭 드려야 돼요. 공무원분들은 워낙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본인이 문서를 잘 안 쓰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꼭 문서를 쓰셔가지고 제안을 하시면 그 제안이 보통 국회 예산이 올해 제안한다고 올해 되는 게 아니에요. 올해 제안하면 내년에 반영되고 내년에 제안하면 내후년에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제안하면 꼭 내년에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그 강연도 하지만 하반기에 서울산업진흥원에 선정된 프로그램이 2개가 있어가지고 강연도 하지만 1대1 무료로 이제 컨설팅을 또 잡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곧 이제 모집 공고 나갈 건데 거기에 꼭 신청하시면
뭐 비용 전혀 없이 저랑 직접 1대1 만나가지고 컨설팅 해주고 또 베트남 진출까지 시켜준 사업이 있으니까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분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요.